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할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은 또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고 있죠. 정말 지긋지긋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500원 그리고 4,000원도 이탈, 다시 한번 4,250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재 이 작은 박스권에 위치해 있죠. 자, 왜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을까? 자, 우선 그 이유가, 주된 이유가 해당되는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 없어져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되는 그 부분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지긋지긋하시겠지만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줄 모르겠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엄청나게 뒤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멘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 근데 이렇게나 작은 박스권 라인을 유지하다 보면 어떠한 부분이 나옵니까? 고래가 매도했다. 다시 또 올라가면 고래가 또 매집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면서 시장을 더욱더, 우리 투자자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거. 이러한 박스권에 그들은 어떠한 부분을 원하면서 매도와 매집을 번갈아 가면서 할까? 오늘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날짜로 또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메리트가 나옵니까? 니플 고래가 대규모 매도 속에서 기술적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게 8월 7일 오늘 날짜 오전부터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주말부터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떠한 부분 고래가 매도했다, 다시 또 고래가 매집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왔냐? 자, 보세요. 3달러가 위태위태하다. 이게 지난 7월 31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고래가 매도했고 차익 실현 압박감을 가져오고 있는 XRP 리플 코인이다. 물론 단기간에 3,000원대에서 지니어스 법안,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으니까, 빠르게 올라갔으니 당연히 이 가격대에서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조정 구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래가 매도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을 또 한 번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3달러를 벗어나 2달러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또 고래가 3,702억 개를 대규모 매집했다. 이건 또 8월 2일 날 나왔던 뉴스죠. 자, 이걸로 끝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다음에 또 한 번 하방 압박을 받을 때는 다시 한번 고래가 매도했다. 다시 또 8월 4일 날짜는 고래가 돌아왔다. 3.4달러 되찾을 것인가? 자, 왜 이런 뉴스가 하루가 다르게 한쪽에서는 매도했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매집했다라고 할까?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매도했고 매집했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블록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고래가 해당되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매집, 그러니까 비중을 늘리는 관점, 이게 바로 블록 딜이라고 하죠. 딜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현재가보다 좀 더 저렴한 단가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 단가로 매매가 대응이 되었다. 매도를 하는 고래, 매수를 하는 고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 이게 바로 대량 매매 블록 딜이라고 하죠. 이게 어찌된 부분이냐면, 시장에다가 많은 물량을 내놓고 팔면 어떻습니까? 단가가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겠죠. 근데 고래가 이렇게 강가 떨어지는 걸 원할까요? 매도하는 것 또한 전량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래는 어떻게 합니까?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블록 딜이에요.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현재가보다 좀 저렴하게 줄 거니까 이 물량을 가져갈 사람 해서 가져간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블록 딜이 여러 번 발생되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러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말 그대로 XRP 니플 코인의 4,000원 강력한 지지라인, 그리고 추세의 상이냐 하락이냐라는 보여주는 4,250원을 돌파하는 그 지점, 안착하는 그 지점까지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라는 거. 그럼 우리 여기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 움직임까지 분석해놓은 자료니까 이 자료부터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XRP 니플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최근에 이렇게나 긴 기간에 3,000원대 라인에서 횡보를 하다가 여기를 돌파하고 빠른 기간에 전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입니다. 자, 지니어스 법안은 뭘 말하죠?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을 말합니다. 그러면 짧게 이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ETF에 대한 기대감. ETF는 펀드를 말하고 또 2026년도에는 IPO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죠.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누가 먼저 필요합니까? SEC가 XRP의 법적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소하는 게 먼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또 도저히 뭐가 있죠?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까지. 자, 이러한 부분들이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XRP 니플 코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긴 박스권 라인을 버텼던 부분도 모멘텀 때문이고 상승력을 가져왔던 이유 또한 모멘텀 때문입니다. 근데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관세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눌러내렸지만 다시 4,000원대를 지지받고 올린 이유가 다시 한번 이 모멘텀 때문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모멘텀이 도대체 언제쯤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확실한 시장의 기대치를 올릴 것인가? 자,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이게 8월 7일 오늘 날짜 나온 뉴스인데 니플코인 일본의 SBI, 일본의 최대 은행은 SBI 은행입니다. SBI가 ETF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승인된다면 9.24달러까지 상승 전망을 가져가고 있다. 자, 일본의 SBI 은행이 해당되는 금융지주거든요. SBI 금융지주는 누구의 대주주입니까? 니플랩스의 대주주입니다. 말 그대로 이러한 연동 관계가 있기 때문에 XRP 니플 코인이 일본에서 가장 큰 인기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 또한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최대 주주예요. 그렇다는 건 확실하게 XRP 니플 코인의 기대 가치도 일본에서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ETF만 승인되더라도 9.24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자, 아직까지도 4,250원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9달러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목표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목표 단가가 나왔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걸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또한 이제 SEC가 XRP를 놓아줄 때가 되었다. 그래서 ETF가 승인되게 되면 투자횟수의 상승을 갈 것이다. 3달러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왜? SEC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근데 이 SEC가 최근에 수장이 바뀌었죠. 게리 겐슬러,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서 이제는 폴 애킨슨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사람은 친가상자산 인사예요. 그렇다는 건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SEC가 판단하건대 해당되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는 건 SEC가 더 이상 XRP 니플 코인을 붙잡아둘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또한 이 부분도 먼저 보시면 니플이 은행업 우리가 은행업도 할 수 있도록 인가해 주세요
라고 신청했거든요. 근데 국립신탁은행 신청에 미국이 42개 은행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다. 자, 이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기득권이죠. 이 기득권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은행이 코인이 어떻게 은행이 될 수 있냐? 라는 부분으로 반발을 했다라는 거. 근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최초의 비트코인 나왔을 때 아무도 가상자산을 인정 안 했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얼마입니까? 1억 원을 넘었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처음엔 모두가 다 아니다라고 했지만 어느덧 비트코인은 가장 큰 금융시장에 주류로 들어가고 있는 시점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다만 지금 이 시점은 가상자산과 그리고 제도권 금융시장에 통합되고 있는 그 시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관점이고 여기 중간 역할, 다리 역할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리플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은행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다라고 하지만 대대적인 시장 자체는 변하고 있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득권들이 아직까지도 그들의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 근데 세상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SEC 위원장은 대부분이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확실한 가상자산을 금융시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관점을 간들어 가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이전 정부 바이든 정부 때의 SEC 방침을 아예 뒤집는 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블랙록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융의 미래는 핵심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미국이란 나라가 가상자산에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하게 된 배경 알고 있으시죠? 스테이블 코인이란 게 뭡니까? XRP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도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니어스 법안에 XRP 리플 코인이 상승력을 가져왔던 이유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건 달러가 올라가면 스테이블 코인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가면 달러도 올라가고 스테이블 코인이 내려가면 달러도 내려간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달러가 더욱더 강해지기 위해선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필요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글로벌 1위 국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이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더욱더 큰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 시대에 미국은 가상화폐 기업들 은행업 진출을 본격화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미국이란 나라는 코인 시장의 수도로 만들 것이고 나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임기 초 이제가 1년째 아직 안 됐습니다. 25년도 1월 달부터 임기를 시작했던 트럼프. 이 트럼프의 임기 때 모든 가상화폐 기업들은 가장 강력한 발전 속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에 XRP 리플 코인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XRP 리플 코인이 은행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지난 2월 때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있죠. 자, 글로벌 9대 은행은 리플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달러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공급 쇼크가 결국엔 올 수밖에 없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 물론 50달러는 우선 지울게요.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뭡니까? XRP 리플 코인은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 자, 이 스위프트는 뭐죠? 국가 간에 송금 거래를 할 때 이 스위프트 코드가 필요한 것처럼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이용되고 있는 국가 간의 송금 거래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에서 일본의 엔화로 바꾸면 어떻게 했습니까? 달러가 필요해요.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가 다시 엔화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스위프트거든요. 근데 리플이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나라 리플을 일본의 리플로 바로 다이렉트 쏘면 되겠죠. 이 부분이 훨씬 더 수수료도 더 저렴하고 시간도 더 빠르기 때문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왜 글로벌 9대 은행은 리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을까?
당연히 글로벌 아홉대 은행은 국가 간의 송금 거래,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는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리플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XRP 니플 코인이 만들어가는 금융시장은 지금과는 완벽히 융화된 가상자산과 제도권 금융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시점이 과연 많이 올라간 단가일 것인가? 지난 고점 라인이 5천원 부근이었고 다시 한번 고점이 5천원 부근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또 반등 구간을 잡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왜? 지난 1월달 5천원 돌파했을 때와 틀린 이유는 뭡니까? 이때 최초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금리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나왔지만 지금 어때요? 관세 또한 내성이 생긴 상태, 또한 금리 또한 9월달 아니면 12월달 무조건 인하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 확실성을 갖고 움직이는 시장이 되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니플 코인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알려줄 겁니다. 근데 급등하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일 거니까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움직인다는 거.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거든요.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도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 모멘텀, 고래 움직임까지 분석해놓은 자료니까 이 자료부터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하셔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